서울의 밤은 언제나 휘황찬란했지만 나의 작은 옥탑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얇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고 낡은 난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은 방 안의 한기를 완전히 가시게 하지 못했다. 나는 좁은 책상에 앉아 얇은 전공 서적을 펼쳤다. 수술 해부학. 피곤에 짓무른 눈을 비비며 책 속의 복잡한 그림들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의과대학본과 4학년 이준호,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새벽 2시를 알렸다. 컵라면 용기에는 이미 식어버린 국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매캐한 라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인턴 실습에 매달리고 밤에는 학원 강의를 들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렇게 밀린 공부를 해야 했다. 하루의 끝은 늘 피로와 싸움의 연속이었다. 가난은 나의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낡은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복잡한 해부학 구조와 환자들의 얼굴, 그리고 밀린 학비 고지서가 뒤섞여 아른거렸다. 내가 이 힘든 길을 걷는 이유는 명확했다. 나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은 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삶의 목표이자 희망이었다. 문득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어린 나이에 당한 큰 사고는 내게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고는 내게 삶의 소중함과 의학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흉터는 나에게 끊임없이 그날의 공포를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나를 이 길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 흉터는 나에게 숨겨진 남다른 집중력과 위기대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흉터에 얽힌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상처이자 동시에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암시하는 표식이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대충 옷을 주워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익숙한 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병원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바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인턴으로서 나의 역할은 보잘것없었다. 선배 의사들을 보조하고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겼다. 환자들의 작은 미소 하나, 나의 작은 도움에 감사하는 눈빛 하나하나가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점심시간. 나는 병원 식당에서 제공되는 값싼 구내식당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의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명품차와 골프, 그리고 주식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던 중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이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과 몸을 빠르게 스캔했다.
아이의 호흡은 가빴고 피부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학생 의사, 괜찮겠어? 누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할 여유도 없이 아이에게 집중했다. 나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어릴 적 겪었던 사고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아찔했던 순간에도 나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았었다. 그 경험은 내게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나의 침착한 대응과 빠른 판단력 덕분에 아이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병원 응급팀이 도착했고 아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팀의 선배 의사는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이준호 학생, 대단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아주 훌륭해. 선배 의사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였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았다. 낮에 겪었던 일은 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펜을 들고 노트에 집중했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웠다. 그러나 나의 학비와 생활비는 늘 나를 짓눌렀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은 늘 내게 커다란 벽이었다. 나는 학업과 실습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의 몸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포기하면 나의 꿈은 물론 나의 가족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나는 동네에서 우연히 김성호 교수님을 만났다. 김 교수님은 내가 재학 중인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셨고 나를 항상 좋게 봐주셨던 분이셨다. 교수님은 내게 잠시 차를 마시자고 권하셨다. 준호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니? 김 교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교수님, 괜찮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내가 네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학업도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지. 김 교수님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를 하나 소개해 줄까 한다. 한 학생에게 과외를 가르치는 일인데 시간도 자유롭고 급여도 괜찮을 거다. 네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게다. 나는 교수님의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외라니. 나는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늘 나를 짓눌렀기에 교수님의 제안은 솔깃했다. 교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가 누구냐? 이준호 아니냐? 네가 가진 실력과 열정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게다가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라서 너처럼 끈기 있고 따뜻한 선생님이 필요할 거다. 김 교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좀 까다로운 분이시지만 일단 한번 만나봐라.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나는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나는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과외 학생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며칠 후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과외 학생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 집은
나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화려했다. 나는 배를 누르고 현관 앞에 섰다. 나의 심장은 긴장감에 두근거렸다. 이 과외가 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희망과 함께 작은 불안감을 안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고급 주택가의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잘 가꿔진 정원과 유럽풍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내가 살던 옥탑방과는 다른 완전히 낯선 세상의 일부 같았다. 나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현관에서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러웠다. 김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과외. 어쩌면 나의 지독한 가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나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위화감이 나를 감쌌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여인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빈틈없는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바로 오늘 내가 가르칠 아이의 어머니 한지혜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내가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차가웠다. 이준호 씨, 마저 들어오세요. 한지혜는 나를 향해 손짓했지만 그 손짓에는 환영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라도 되는 양 나를 대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돈을 벌고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사소한 무례함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나의 눈을 압도했다.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지혜는 소파에 앉아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어떤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다. 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일단 만나보긴 하는데 이준호 씨,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럽네요. 한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의 낡은 옷차림과 허름한 신발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우리 아이는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과외 선생이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준호 씨의 행사액을 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나는 그녀의 직설적인 비난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을 참고 넘겨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오만함에 맞서 싸워야 할까? 나의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학생을 가르칠 실력과 열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한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실력, 열정 그거야. 이력서에 써 있으면 다 믿어줘야 하나요? 의대생이라고 다 같은 의대생이 아니죠. 이준호 씨 같은 분들은 결국 돈 때문에 과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을 가르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좀 걱정되네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나의 능력과 노력이 겉모습 하나로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밀린 학비 고지서와 병원비가 떠올랐다. 나는 이 돈이 절실했다. 이 돈이 없으면 나의 꿈은 물론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도 도울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지혜는 여전히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성적의 변화가 없으면 바로 그만두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세요. 이준호 씨 같은 분들은 우리 아이의 학습 방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나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곧이어 과외를 받을 아이.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지훈이는 또래보다 말수가 적고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그는 나의 낡은 옷차림과 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하는 듯했다. 한지혜는 지훈이에게 나를 소개하며 말했다. 지훈아, 이분이 새로 오신 과외 선생님이시다. 별 기대는 하지 마라. 그냥 네가 부족하다고 하도 그러길래 한번 시켜보는 거니까. 그녀는 지훈이 앞에서 나의 능력을 대놓고 깎아내렸다. 나는 지훈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한지혜는 내게 지훈이의 학습 계획과 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사항은 까다롭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오직 성적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이의 학습 과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교육 방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그날부터 나의 이중생활은 더욱 고단해졌다. 낮에는 병원에서 실습에 매달리고 저녁에는 한지혜의 집으로 향해 지훈이를 가르쳤다. 지훈이는 똑똑했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은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지훈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 나는 그의 학습 수준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시도했고 때로는 그의 흥미를 돋우는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답을 알려주는 대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지훈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네가 먼저 이 문제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지 생각해봐. 답을 아는 것보다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단다. 나는 지훈이에게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삶의 지혜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다. 때로는 나의 의대 생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무뚝뚝했지만 점차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 호칭에는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지혜는 여전히 나를 경멸했다. 그녀는 나의 수업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성적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내가 지훈이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지훈이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며 불쾌해하기도 했다. 이준호 씨, 당신은 과외 선생이지 가정부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는 감성적인 것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는 그녀의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묵묵히 나의 길을 걸었다. 나는 지훈이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지훈이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되찾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 날 지훈이는 내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종이 접기 비행기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저 선생님처럼 멋진 의사가 될 거예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 작은 종이 비행기는 나에게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한 의미였다. 한지혜는 지훈이의 성적이 향상되자 나에게 대한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과외비를 던지듯 건네거나 나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나의 존재를 그저 돈을 주고 고용한 하찮은 선생으로만 여겼다. 나는 그녀의 오만함에 익숙해졌지만 나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묵묵히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의사로서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병원에서는 실습에 매달렸고 밤에는 전공 서적을 파고들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내게 끊임없이 그날의 사고를 상기시켰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두려움이 아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언젠가 이 흉터가 내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이 흉터는 내게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부여했다. 나는 그 재능을 언젠가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지혜의 집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나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녀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과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닥쳐오는 학비와 생활비는 나의 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벽이었다. 나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피로와 함께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언제쯤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지훈이와의 시간은 내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둡고 위축된 지훈이는 점차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고 공부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샘솟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단순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을 쥐어주려 노력했다. 내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지훈이에게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지훈이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그는 팔꿈치에 작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상처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응급처치 키트를 찾았다. 작은 상처였지만 나는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나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능숙했다. 나는 지훈이의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다. 지훈아, 상처가 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해야 해. 그래야 덧나지 않고 빨리 낫는단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야. 아프다고 숨기기만 하면 더 골마 터질 수 있어. 지훈이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꼭 진짜 의사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때 한지혜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아니면 지훈이의 상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죠? 과외 선생이 의료행위까지 하는 겁니까? 한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내가 지훈이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모습조차 불쾌하게 여기는 듯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지훈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준 것뿐입니다.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요. 한지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전문적인 의료진이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외 선생은 과외만 하는 겁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지훈이를 데리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던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능력을 보고 조금은 놀랐을 것이다. 며칠 후 지훈이는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 한지혜는 지훈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고 진단하며 해열제와 기침약을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의 의학적인 직감이 발동했다. 나는 지훈이의 맥을 짚고 눈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피부는 건조했다. 나는 한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지훈이의 상태가 단순한 감기 같지는 않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호흡도 불안정합니다. 혹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혜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이준호 씨, 무슨 의사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요. 이미 병원에 갔다 왔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과외 선생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업이나 하세요. 그녀는 나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그녀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훈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의대생이고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감으로는 지훈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는 나의 말을 들었는지 힘겹게 손을 뻗어 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뜨거웠다. 지훈이는 나의 눈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지혜는 지훈이의 행동에 놀랐지만 여전히 나를 불신하는 눈빛이었다. 결국 한지혜는 나의 강한 설득에 마지못해 지훈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갔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결정이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불확실성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지훈이의 건강만을 걱정했다. 며칠 후 한지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준호 씨, 지훈이가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진행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난번 의사는 감기라고 했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나의 직감이 맞았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건 지훈이의 치료입니다.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훈이는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고열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한지혜는 지훈이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엉망이 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달려왔다. 이준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 말을 듣지 않아서 지훈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발 지훈이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반드시 나을 겁니다. 나는 지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나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은 지훈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단순한 폐렴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차트를 확인했다. 그의 증상은 일반적인 폐렴과는 달랐다. 나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지훈이의 증상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의 직감은 한 가지 병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희귀하고 치명적인 심장 질환이었다. 이 질환은 폐렴과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빠르게 악화되어 심장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었다. 나는 어릴 적 겪었던 사고의 경험을 떠올렸다. 위기 상황에서 나의 뇌는 놀랍도록 빠르게 작동했다. 나는 그 사고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 즉 위기 상황에서의 극도의 집중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지훈이의 폐렴은 단순한 폐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증상에서 희귀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맞다면 그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담당 의사는 나의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준호 학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본 지식으로 함부로 진단을 내리는 거죠. 함부로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의 직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부했습니다. 제발 저의 말을 믿고 지훈이를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해 주십시오. 늦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나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담당 의사는 나의 끈질긴 설득과 확신에 찬 눈빛에 마지못해 지훈이를 다시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의 진단이 정확했다. 지훈이는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담당 의사는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이준호 학생, 정말 미안하다.
자네의 말이 맞았어. 자네의 뛰어난 직감과 지식 덕분에 지은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네. 정말 고맙네. 한지혜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시가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뻔했다는 사실에 통곡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이준호 씨,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아들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었다. 나는 한지혜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지훈이의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훈이는 반드시 나을 겁니다. 나는 지훈이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지훈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다. 지훈이가 앓고 있는 희귀 심장 질환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술을 필요로 했다. 국내에는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당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다. 지훈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그때 담당 의사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준호 학생, 사실 자네가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네는 이 희귀 질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자네는 시뮬레이션 수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아직 의사 면허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담당 의사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이 수술을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내가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이 피어났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내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내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사용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어릴 적 겪었던 사고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도 나는 혼자였고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었다. 이제 나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의 꿈을 위해서라도, 지훈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수술을 집도할 것이다. 나는 지훈이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작은 손을 꽉 쥐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인턴 신분으로 나는 지훈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희귀 심장 질환. 그 이름만으로도 의사들조차 고개를 젓는 난도 높은 수술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훈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나였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내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한지혜는 나의 결심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준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아직 의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훈이의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나를 불신하고 나의 능력을 의심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낱 과외 선생이었던 내게 아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지혜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지훈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지훈이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의사 역시 한지혜를 설득했다. 어머니, 지금은 이준호 학생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는 이 희귀 질환에 대한 논문까지 발표했고 시뮬레이션 수술에서도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의사 면허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지혜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오열하며 지훈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과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과외 선생의 얼굴이 교차했다. 그녀는 나의 능력과 품성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비난했지만 이제 아들의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겁함과 후회, 그리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잡았다. 이준호 씨, 제발 우리 지훈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나의 손등을 적셨다. 나는 한지혜의 손을 꽉 쥐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지훈이를 살릴 겁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정신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침착했다. 어릴 적 사고의 순간처럼 나의 뇌는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모든 정보를 빠르게 분석했다. 나는 수술팀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나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나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나는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외과 의사처럼 능숙하게 메스를 잡았다. 나의 눈빛은 오직 수술대에 누워있는 지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술은 시작되었고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다. 나의 땀은 비 오듯 흘러내렸고 수술복은 땀으로 축축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내게 고통이 아닌 오히려 삶의 투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사고를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었다. 그 경험은 내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심어주었다. 나는 지훈이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지훈이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수술실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술렁였다. 선생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동이. 찬치체. 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학 지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떠올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심장 박동 안정제 투여. 그리고 나는 지훈이의 심장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메스를 들었다.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과감하게 메스를 움직였다. 지훈이의 심장은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위태로웠지만 나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합병증을 유발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수술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나의 손놀림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지혜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나의 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그녀는 나의 능력과 품성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이제 나의 손에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통곡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의 집중력은 극에 달했고 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이의 작은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나는 합병증을 해결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 실밥을 꿰매고 메스를 내려놓았다. 나의 몸에서는 힘이 쭉 빠져나갔지만 나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수술실 의료진들은 나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내가 나지막이 외쳤다. 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한지혜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나의 팔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괜찮을 겁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다. 한지혜는 나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난한 과외 선생이라는 사실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준호 씨,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이 길로 이끈 사명감이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나의 헌신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지훈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 전혀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그때 나의 지도 교수님이자 나의 조력자인 김 교수님이 수술실 복도로 걸어왔다. 그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네가 해냈어. 자랑스럽다. 내 제자. 김 교수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믿어주었다. 그는 나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김 교수님은 한지혜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준호 학생은 제가 평생 본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재능과 인성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타고났습니다. 오늘 그의 용기와 실력 덕분에 지훈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김 교수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진심 어린 종용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가 그저 가난한 과외 선생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의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고 나의 재능은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복도에 나의 지친 몸이 겨우 버텨 서 있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성공적인 수술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한 생명을 살렸다는 벅찬 감격 때문이었다. 나의 얼굴에는 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지만 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수술복을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벽에 기대어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냈다. 수술실 복대는 한지혜와 그의 남편, 그리고 김 교수님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혜는 유리창 너머로 나의 수술 과정을 지켜보며 절규했던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차림은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함에 대한 깊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난한 과외 선생이라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나의 손을 향해 기어왔다. 이준호 씨,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나의 손등을 적셨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은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 전혀 없었다. 오직 지훈이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지훈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의 지도 교수님이자 나의 조력자인 김 교수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네가 해냈어. 자랑스럽다. 내 제자. 김 교수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믿어주었다. 그는 나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의 어깨는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김 교수님은 한지혜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준호 학생은 제가 평생 본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재능과 인성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타고났습니다. 오늘 그의 용기와 실력 덕분에 지훈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지혜는 김 교수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가 그저 가난한 과외, 선생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의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고, 나의 재능은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는 지훈이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그는 아직 마취에서 덜 깬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나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나의 꿈과 열정, 그리고 나의 헌신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린 것이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지훈이의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졌다. 어릴 적 겪었던 사고의 흔적이었다. 그 흉터는 내게 끊임없이 그날의 공포를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내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 사고를 통해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 경험은 내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지훈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흉터는 이제 내게 고통이 아닌 나를 지탱하는 힘이자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수술 다음 날, 지훈이는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생님, 그의 작은 목소리가 나의 귀에 닿았다.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지훈이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손목에 상처는 왜 있는 거예요? 나는 지훈이에게 나의 어릴 적 사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나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고. 그리고 나도 그 의사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지훈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손목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혜는 지훈이의 회복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지훈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훈이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지혜는 나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무례와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한지혜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이제 지훈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한지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외모, 그리고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과외비를 몇 배로 올려주려고 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니, 저는 지훈이에게 돈을 바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지훈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한지혜는 나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나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녀는 나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책임져 주었고 내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가 되었다. 나는 지훈이의 수술 이후 의과대학에서 나의 재능을 인정받아 조기 졸업을 하고 곧바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지도 교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병원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 나의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고 나의 재능은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와 지훈이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의 수술 성공과 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자 나의 삶은 물론 한지혜의 삶에도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아쳤다. 한지혜는 더 이상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준 내게 무한한 감사와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녀는 내가 병원에서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 옥탑방에 있을 때마다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고 오지 않았고 화려한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진실된 후회가 어려 있었다. 이준호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지훈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한지혜는 그날 이후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지원 덕분에 학업과 실습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믿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의과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곧바로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인맥과 노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내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했고 나의 성장을 지지했다.
나는 그녀의 도움으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지도 교수님은 김 교수님이셨고, 그는 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내게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밤샘 공부를 하던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나는 넓고 쾌적한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최신 의료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고, 나의 재능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 레지던트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내게 끊임없이 삶의 소중함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지훈이의 수술을 떠올렸고, 나의 재능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나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은 동료 의사들과 환자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나는 한지혜의 아들 지훈이의 회복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았다. 지훈이는 수술 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그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는 나처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방학 때마다 나를 찾아와 병원에서 나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의학 서적을 읽으며 스스로 공부하기도 했다. 나는 지훈이의 성장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 아이의 건강한 웃음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한지혜는 지훈이의 건강을 되찾은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정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치와 물질적인 풍요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조언에 따라 지훈이의 희망 재단 요열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준호와 같은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재단을 통해 당신처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따뜻한 인간미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 감동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과외 선생과 학부모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김 교수님과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 교수님은 나의 성장을 대견한 듯 바라보았다. 준호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와 과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는 정말 타고난 의사야.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김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 네가 가진 실력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인성이 너를 여기까지 이끈 거다. 넌 이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될지 정말 기대된다. 나는 김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었다. 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여 최고 수준의 의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의 재능과 지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의 꿈은 더욱 커져갔다. 수년 후 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며 병원 내에서 인정받는 젊은 의사가 되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떠올랐다. 나는 나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가난했던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흉터는 내게 끊임없이 겸손함과 초심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표식이었다. 나는 지훈이의 희망재단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술을 진행했다. 나는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나의 손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손이 되었다. 나는 수술을 마칠 때마다 나의 손목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증표이자 나의 사명을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였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어린 시절과 의사가 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가난한 과외 선생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의사로 불렸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희망은 나의 손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기적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준호의 삶은 지훈이의 수술 성공과 이어진 그의 성공적인 의료 커리어로 인해 비약적으로 도약했다. 과거의 가난과 한지회의 오만함은 이제 아득한 기억 저편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준호는 결코 그 그림자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들은 그를 더욱 겸손하고 환자들에게 더 깊이 공감하는 의사로 만들었다.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는 그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소중함과 의사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표식이 되었다. 이준호는 이제 서울 성모병원 신경외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날카로운 진단 능력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는 특히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수술에 집중하며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의 이름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기적을 만드는 의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명성과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환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지혜가 설립한 지훈이의 희망재단은 이준호의 든든한 후원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준호와 같은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준호는 재단의 이사로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그는 특히 재단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꾸준히 이어갔다. 매달 한 번씩 그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의료 봉사팀을 꾸려 전국 각지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한 무료 진료소에서 한 어머니가 이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이는 재단의 도움으로 복잡한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이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하거나 힘든 의대 생활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용기를 주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가져야 할 인간적인 품성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그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이준호처럼 환자들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지혜는 이준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이의 희망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이준호의 의료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봉사와 희생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능을 재단을 위해 헌신했고 이준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속죄하듯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다. 이준호 선생님, 오늘 재단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희귀병 아동 환자가 있는데 긴급 수술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지혜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준호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사업가이자 따뜻한 봉사자였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 혹은 의사와 환자의 보호자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동료이자 친구로 발전했다. 한지혜는 이준호에게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고 이준호는 한지혜에게서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지훈이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이준호처럼 신경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방학 때마다 이준호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와 견학을 하고 이준호의 의료봉사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다. 그는 이준호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이자 미래의 후배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준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환자를 살리는 의사, 희망을 주는 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환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였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를 더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그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흉터는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상처이자 동시에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 흉터가 저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람에 대한 연민입니다. 여러분도 이 흉터처럼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다. 따뜻한 봄날 오후, 이준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와 한지혜가 함께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어엿한 의대생이 되어 이준호에게 어려운 의학 질문을 던졌고,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한지혜는 두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에서는 힘찬 맥박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생명이자 그가 살려낸 수많은 생명들의 맥박 소리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져보았다.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희망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을 떴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난했던 과거, 오만했던 학부모,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수술, 이 모든 것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준호는 이제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삶의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그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난한 과외 선생이라며 무시당했지만 결국 아들의 생명을 살린 집도이가 된 이준호 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오만했던 학부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된 반전의 드라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인간적인 가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이준호 씨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